네, 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어제는 지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이제 개발 위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개발 위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하려면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곳, 이곳을 말하고요. 이게 이제 전체로 100%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지금 조금 뭐 오차가 있겠지만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비도시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이 사는 곳이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개발 계획이 많지 않다. 이제 이쪽 지역들은 웬만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근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어떤 곳이 지방에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투자로 들어가면 지방 땅의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도권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올해까지 이제 토지보상금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 이게 역대급으로 풀리는데, 전체 금액에서 80% 이상이 수도권에 이제 집중돼 있고요. 그게 비율이 한 우리가 80% 정도 전체 국토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80%다. 80%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인데, 여기 80%랑 비교가 되면 20%가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땅들은 웬만하면 풀거나,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해서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보상금이 풀리는데 40조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지금 뭐 3기 신도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대라든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이런 개발을, 그리고 이제 SOC 간접 자본으로 들어가는 GTX 노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수도권을 모든 게 우리가 강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강남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GTX 노선, 광양 교통망 노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도권 투자는 그래도 안전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그럼 도시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이 이제 합리적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 용지가 4개로 구분이 되고, 농업 용지는 3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미리 이제 준비를 제가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농업 지역이에요. 농업 지역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은 이렇게 관리 지역이 이제 3개로 구분이 되는데, 계획 관리하고 이제 생산 관리하고 보전 관리, 그리고 이제 농림 지역도 이제 농사를 짓는 쪽이니까 대부분 큰 개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농림 지역도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비오톱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연기념물 이런 데 사는데, 근데 도시가 개발할 때는요, 그런 비오톱도 국가 개발을 하면 비오톱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인데요. 이 도시지역을 보시면
도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녹지 공간을 두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임의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쪽이 이제 청계산 자락이기 때문에 이제 녹지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이제 여기는 그 공업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굴뚝 공장이 없어지고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그게 이제 공업이 이제 첨단 산업으로 이제 지역으로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주거 단지가 있으면 배후에 이제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주거 지역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원래는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플랫폼만 하는 기업들 있죠. 뭐 리니지 만든 뭐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그 다른 어떤 IT 업종에 이제 있는 그게 형성이 돼서 여기가 부산시 그 전체 매출 80조하고 연간 80조하고 이 판교 테크노 하나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첨단산업 단지의 위상이 되게 높아진 거죠. 모든 계획들은 5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엉뚱한 지역이 아니라 제가 뭐 이제 통화하신 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땅을 매매하신 분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 이름 없는 선에 200m 산을 산 경우도 많고요. 그냥 믿고 산 거겠죠. 지인을 믿고 산 거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이 있겠지만, 내가 확인만 했어도 지번 회사로 찾아가서 지번이 뭔지 어딘지 위치만 확인했어도 피해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대대손손 물려도 돈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시가화 예정 용지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가화는 말 그대로 그 도시가 이제 아직은 뭐 도시가 아니지만 도시가 될 예정 용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거 용지, 주거 상업, 뭐 공업, 뭐 관리 용지 뭐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주거든 상업이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위치 표시를 자기 내부자들끼리 하다가 투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걸 위치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화 예정 용지는 그냥 개발이 될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개발 땅이 확대되면 개발을 한 땅이라고 찍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광명에도 2030 프로젝트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취락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취락과 인접한 토지를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하고 이걸 시가화 용지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화 예정 용지는 그런 겁니다. 취락지구라 하면 이제 광명으로 치면 이제 그 예전부터 조선 시대 때부터 살던 부락을 얘기를 해요. 광명 시흥에는 24개의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취락지구와 인접한 지역들은 우선 해제 취락지구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가화 예정용지, 앞으로 이제 2배, 2.5배 확대 개발을 하더라도 광명에는 일자리만 13만 개가 들어가는 자리라서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 땅덩어리가 강남구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땅들은 다 개발이 다 될 것이다. 특히나 특별관리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도 그때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별관리 지역이라 함은 2015년도 4월 30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LH가 그때 4대강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해제가 되고, 그 그린벨트를 풀었으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광명시만 있는 법이고요. 그게 이제 2015년도 4월 30일 날 묶였고요. 이미 5년이 지나갔고요. 2025년도면 이제 그 땅이 이제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 4월 30일 날 풀지 않으면 대박이 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관리지역이 그냥 묶여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여의도에 70배를 묶었잖아요. 근데 개발할지 땅들은 다 묶었거든요. 근데 개발이 가능한 이미 시작된 곳은 묶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좋은 땅 사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땅들이 다 취락지구와 인접해 있는 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을 확대 개발할 때 지금 취락지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가격이 뭐 평당 최하로 잡아도 뭐 2,500에서 3,000 정도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근데 가지고 있을수록 내 땅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주거가 부족하면 옆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바로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 땅들을 가학동, 노사동, 일지동 땅들은 거의 취락지구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땅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뭐 취락지구에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취락지구는 광명시에만 있는 이 부락들을 개발을 해주겠다고 LH에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행되는 사업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광명시 광명동 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명동이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지구입니다. 그거에 인접해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와 예정 용지로 관리해서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는 도덕선으로 막혀 있어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숲세권 아파트가 생기는, 그리고 국립소방박물관이라는 400억짜리 건물, 광명동 산 127번지 2024년도에 완공되는데요. 여기가 400억 규모의 관광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옆에 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로 딱 끼어 있어요. 이쪽에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쪽에는 관광단지가 생기고, 그러면 이 사이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땅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투자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진짜로 광명시에서 100만 원대에 하는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가면서 실사례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꼭 알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은 땅이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취락지구와 인접해 있고 광명뉴타운과 접해 있고 관광단지가 4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그 사이에 끼인 땅. 이 땅은요, 자꾸 이제 12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아무것도 안 돼도 400만 원이 된다면 좋은 건데, 여기다가 120만 원짜리 땅에다가 바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좀 허황된 얘기죠. 나중에 이제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정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거기가 시세가 평당 1200에서 1500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땅과 비교해서 12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건 좀 허황된 생각이고요.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모르죠. 왜냐면 그 지역은 이제 특별관리 지역이기도 하고 그린벨트가 풀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가치는 우리가 4년 후면,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보도 자료가 나올 거고요. 4년 후에는 정말 광명이 뒤집어지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투자로는 뭐 이제 끝난 거죠. 뭐 지금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렸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바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입지가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못 들어보신, 토지를 안 해보셨으면 못 들어보셨을, 우리가 단절 토지라는 게 있어요. 단절 토지. 그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자료 준비를 해서 단절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임야가 개발을 할 때 어떤 땅이 개발이 되고 어떤 땅이 개발이 안 되는지,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광명시 땅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도시지역 땅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가학동, 노원사동, 일치동 땅을 갖고 계신 저 고객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참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시 광명동 땅도 이제 거의 분양이 끝나서 이제 그 잔금 처리 부분이 끝나면 땅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락 주셔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좀 좋겠어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예,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돈이 눈으로 보이는 지역,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이 땅을 잡아올 때는 정말로 괜찮은 땅이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은 현재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몇 번 해보셨다면 그 지역의 그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어떤 호재가 있었고, 왜 내 땅이 뭐 20년이 묶였는데 돈이 안 되는 땅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짚어봤어도, 그리고 또 전문적인 사람만 만나서도 그렇지 않았을 땅인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땅에 투자 잘 못합니다. 이제 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연결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 전과 1, 2, 3부, 우리 미드로 치면 1, 2, 3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리고 그 전 자료, 그 전에 이제 임야 개발 사례라든지 뭐 지목에 대해서 못 보셨다면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광명동 땅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수도권 땅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